안녕하세요. 건축모형 제작반 6월 22일 월요일 고립규칙 수업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요. 수업 안내 동영상 시청으로 여러분들 출석 체크할 거고요. 그 다음에 6교시가 끝나기 전에 카톡으로 사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똑같이 보낼 때 항상 학번하고 성명, 그 다음에 질문하고 평면도 이렇게 꼭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수업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그린 학생들 중에 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창은 아직 설치 안 한 학생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창을 꼭 설치해 주는데 중요한 게 있죠. 벽의 사이즈에 얼마 3분의 2 이상 여러분들이 꼭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3분의 2 이상입니다. 그리고 문 같은 경우는 전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여는 방향. 보통 우리가 방에 들어갈 때 밀면서 들어가는데 당겨서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창문이 없는 곳이 없도록 해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예전에 첫 시간에 한 얘기가 있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아파트에 살다 보면은 화장실에 창문이 없죠? 왜 없다고 했죠? 화장실 창문 만들면은 엘리베이터 쪽이거나 아니면 벽 쪽에 나가서 외부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설치 안 하고 가끔 그 아파트 중에서도 좀 환기를 조금 우선시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에 이게 창문을 화장실 쪽에 설치하는 아파트 가끔 있는데 거의 대부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단독주택, 우리가 짓는 경우는 좀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창문은 최대한 많이 설치하고 그다음에 약간 밖에 보일 것 같은 경우에는 블라인드라든가 커튼을 설치해서 막으면 됩니다. 창문이 없는 경우에는 일단 햇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채광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창문이 없기 때문에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곰팡이 쓸 염려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항상 환풍기를 돌리죠. 전에 왜 돌린다 했죠? 예. 요즘같이 습하고 더운 날 곰팡이가 끼니까 환풍기 돌리지만 시골 같은 데 가면은 환풍기가 없는 화장실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창문이 넓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문은 꼭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주방, 화장실, 다용도실, 영화관, 취미실 등 모든 장소에 창문을 설치해 주세요. 특히 주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창문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없는 경우에는 환기라든가 이렇게 채광이라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주방에서 낮에 일하는데도 이렇게 불을 항상 켜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짓는 집은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주방도 창문을 널찍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벽을 두껍게 칠해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벽을 약간 두껍게 칠하는 학생도 있지만 선으로만 그리는 학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주간만 지금 도면 그리기를 하고 바로 만들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이번 주부터 벽을 약간 두껍게 칠하셔야 됩니다. 벽 두께는 2에서 3mm 정도로 칠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출입구, 그 다음에 바닥 타일 표시, 나무는 데크 표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선배들이 그린 도면 한번 볼게요. 이렇게 도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화장실 이렇게 모자이크 이렇게 처리했죠. 그 다음에 데크도 처리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출입구 같은 데도 이렇게 표시해 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크라든가 그다음에 화장실, 그다음에 출입구는 이렇게 데크라고 썼는데 데크라고 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표시하면은 데크구나. 이렇게 화장실 그러면은 출입문 화장실 같은 경우 이렇게 격자무늬 표시해 주시면은 시각적으로 눈에 빨리 들어오고 화장실을 좀 빨리 찾습니다. 그리고 출입구도 빨리 찾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간 명칭은 생략한다. 이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이렇게 데크 표시하게 되면은 보통 화장실, 뭐 거실, 주방 쓰는 학생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공간은 전 알겠죠. 쓸 필요가 없습니다. 쓸 때는 공간의 정중앙에 보통 고딕체로 정중앙에 쓰게 되는데 뭐 화장실이나 주방이라든가 아니면은 거실 같은 경우에는 공간 명칭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공간은 뭐게 되어 있죠? 다용도실, 안방, 자녀방, 방일, 방이. 적을 필요는 없지만 내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공간은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2주 후에 7월 6일부터 이제는 학교에 나오시게 되는데요. 7월 6일부터는 건축 모형 만들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나중에 나올 때는 선생님이 폼보드라고 해서 양쪽은 종이고 가운데는 스티로폼인 얇은 3T짜리 줄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뭘 해야 된다? 도면을 완성을 해야 됩니다. 도면을 완성해야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 그린 게 지금 A1 사이즈이기 때문에 A1 사이즈로 여러분들 모형 만들어도 되고 이거를 B4로 약간 확대해서 만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일단 도면은 여러분들 완성 도면은 7월 6일부터 여러분들 학교 나오기 시작하면은 선생님한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2주 동안 도면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도면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 완성된 도면을 어디에다가 깨끗한 종에다 다시 깔끔하게 옮겨서 종이로 다시 옮겨 그린 다음에 거기 어떻게 한다고요? 맞죠? 펜으로 약간 진하게 칠해서 여러분들이 언제 나오시죠? 7월 1일부터 7일까지 나오잖아요. 7월 1일부터 7일까지 선생님한테 학교 나온 날 제출하는데 선생님 어디냐? 4층에 학생부에 있습니다. 2학년 교무실 반대편에 있거든요. 그래서 4층 학생부 2학년 교무실 반대측에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이덕주 선생님 찾으러 왔어요. 라고 하면은 선생님 책상에 여러분들의 도면을 음, 가져오면 선생님 복사해서 다시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선생님이 갖고 있고 한 분은 여러분들 줄 테니까 그 가져간 도면 보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다시 잘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2주간은 뭐 하고요? 2주간은 도면 그리기 완성을 하고 나머지 나오는 주부터는 뭐 한다? 예, 선생님 주는 폼보드 가지고 만들면 되는데 혹시나 폼보드가 부족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A1 사이즈 큰 장 하나 줄 텐데 이거 좀 부족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추가로 구입해서 아니면은 박스 종이를 이용해서 만들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마주충이 비례에 맞게 그려주세요. 비례에 맞게 뭐 가구는 크게 그리고 공간은 작게 그리지 말고 가구와 공간 사이즈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좀 이거 쓰겠는데요. 예술가와 위대한 예술가의 차이는 미세한 디테일의 차이 시작됩니다. 만족하지 않고 개선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남들과 다른 경지에 이른다.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사람은 대부분 다뭐 어떤 분야에 어떤 경지에 이르죠.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가수들도 아이돌 여러 군데 나오지만 취향도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BTS 같은 경우 우리가 알듯이 높은 경지에 올랐잖아요. 그런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합니다. 되게. 그래서 뭐냐면은 남들은 그냥 요 정도 하면 되겠지 하지만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요. 여러분들 보면은 요 도면 다시 볼게요. 이게 선배들 중에 그래도 잘 그린 학생들인데 여러분들 지금 그린 도면보다 상당히 좀 잘 그렸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이 학생들 처음에는 대충대충 그려요. 하지만 이 학생들이 그 원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고치고 또 고치고 그만해도 되는데 해도 계속 고치는 학생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학생이 있어요. 선생님이 더 해야 되겠는데 해도 잘 안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렇게 디테일한 학생 같은 경우는 이쪽에 예술가적 소질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예술가적 소질 또는 이런 디테일함이 뭘 만든다? 높은 수준의 이런 작품을 만든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 학생 중에 지금 30명 학생 중에 좀 잘 그린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글을 쓸 때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선생님이 잘 그리니까 더 잘 그리기 위해서 조금 더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선생님이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담 갖지 마시고 좀 더 디테일하게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필로 깨끗한 종이에 옮긴 다음에 이렇게 펜으로 칠해서 최종 마무리 한 다음에 7월 1일부터 7일까지 나올 때 선생님한테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번 주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 도면 보시면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베스트 오브 베스트 도면 보면서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베스트 오브 베스트 도면은 요 도면입니다.
지금 연필로 그려서 약간 흐리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잘 그린 것 같아요.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는 것 중에 식탁 위치 바꾸기. 식탁 위치 바꾸기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식탁이 이렇게 이 부분에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밥 먹을 때 밖에 이렇게 시골이기 때문에 보면서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식탁 위치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쪽 다용도실 쪽으로 옮기고 다용도실을 이렇게 창고 옆에 이렇게 설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다용도실이 여기 어디요? 여기 거실이랑 주방을 약간 분리하는 역할도 할 것 같아요. 지금 일반적인 대부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방이 거의 분리된 게 없죠. 주방이 분리하려면 보통 평수가 60평, 70평, 80평 정도 넘어가야 됩니다. 주방이 분리되지 않고 보통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연결된 형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하게 되면 냄새가 어느 쪽에 거실 쪽과 온 방에 퍼지게 되는데 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좀 땅에 여유가 있으니까 쌤 개인적 생각은 다용도실을 이쪽에 배치를 하고 식탁을 이쪽에 배치를 하면은 공간이 분리되고 냄새가 다 빠지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식탁을 이쪽에 배치하면 이렇게 주방 테이블도 약간의 변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빈 공간 활용 필요 없으면 삭제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지금 거실 부분이고 이쪽에 지금 어디 분이죠? 주방 분야인데 지금 요 중간에 낀 분야 있잖아요. 요 부분을 보면은 되게 공간의 낭비가 좀 심합니다. 요 공간이 어느 정도 사이즈냐 보면 여기 서재, 화장실, 드레스룸 요 사이즈 정도 있잖아요. 방 하나 정도 요 방 하나 정도 사이즈, 요 정도 사이즈가 지금 요 공간에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 좀 활용도가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거실 사이즈는 이 정도면 충분하고 때문에 나머지 위 공간에 대한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음 삭제를 해서 이 공간을 도저히 나는 잘 못 쓰겠다 그러시면 약간 방을 약간 더 밑으로 내려와서 크게 한다든가 아니면 공간을 아예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얘기했죠. 아까 똑같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벽이나 이런 거를 좀 해라. 두껍게 해라. 보통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도면을 가지고 나중에 최종 제출할 도면에 이 도면을 표시하지 않고 최종 할 도면에 벽 두께를 하면 되지라고 보통 이렇게 판단하시는데요. 그러다 보면 최종 도면이 자꾸 틀리게 돼요. 특히나 나중에는 연필로 그린 다음에 볼펜이나 사인펜으로 이렇게 덧칠할 때 보면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원판 불변의 법칙. 어, 틀이 좋아야 붕어빵이 잘 나오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습 도면이 완벽하고 그걸 그대로 옮긴다고 생각을 해야지 연습 도면을 대충대충 그리고 본 도면을 잘 그린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한다? 많이 틀리기 때문에 지우게 되고 흐리게 되면은 본 도면도 약간 지저분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도면을 완벽하게 수정한 다음에 본 도면에 옮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창과 문 기호를 활용한 창과 문 배치. 여기 보시면 대부분 문 같은 경우에는 잘 그렸지만 이게 외어다지 문이죠. 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게 쌍이어다지 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시간에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보통 우리가 외어다지문, 두짝 미서기창. 두짝 미서기창은 지금 학교에 있는 여러 가지 창들이 두짝 미서기창이거든요. 특히 복도에 있는 창 같은 경우에는 이 창을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다시 여러분들 자료실에 이걸 다시 올려놨거든요. 이거 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창문의 형태를 찾아서 요 도면에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로 수업 마무리 할 건데요. 지금 아까 또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면이 거의 완벽한 학생도 있고 좀 많이 부족한 학생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7월부터는 만들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 또는 더 노력을 해서 도면을 완벽하게 2주간 완성을 한 다음에 나오시는 날 선생님한테 제출을 하면은 선생님이 복사해서 하나 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시는 날 선생님이 뭘 나눠준다? 폼보드라는 A1 사이즈 큰 거 나눠주니까 그거 가져가서 집에 만들어서 7월 때부터 뭐 한다? 만든 작품을 조금씩 만들어서 사진 찍어서 선생님한테 그때그때 올린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나중에 도면 보내면서 카톡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